자, 저거 하고 또 진도 나가야지. 방정식 마무리하고 부등식 마무리하고 로그 함수 조금 들어갈 수 있으면 들어갈게요. 함수는 마무리 짚고 나서 페이지 137번 페이지 65쪽 펴주시면 되겠습니다. a가 1보다 큰 실수 a에 대해서 y는 마이너스 x와 곡선 y는 ax제곱 만나는 점을 p, 마이너스 p. 그럼 그림이 y는 마이너스 x 그 다음에 y는 ax제곱은 a가 1보다 크기 때문에 증가해요 감소해요? 증가하는 거죠. 그래서 따라서 이렇게 그려줄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가 P점이네 그러면. 그 다음에 Y는 2의 X제곱과 만나는 점의 좌표를 적으러 하자. 자, 그러면 Y는 2의 A의 2X제곱은 밑이 A 제곱이잖아. 우리 1보다 큰 거를 제곱하면 1보다 더 커지는 그 값보다. 그래서 더 커지기 때문에 그림이 이렇게 만나네. 이런 식으로 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여기가 Q점의 좌표가 되겠지. Q점의 좌표고. 그래서 P점의 좌표는 A, 마이너스 A라고 되어 있고요. Q점의 좌표는 뭐라고 되어 있어? 안 나와 있어. Q, 마이너스 Q로 되어 있네. Q, 마이너스 Q. P, 마이너스 A, P, 마이너스 B. 그다음에는 Q, 마이너스 Q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때 로그 A의 PQ가 마이너스 8 라고 했을 때 P 더하기 EQ의 값을 구하라. P 더하기 EQ 마이너스 8만 뭐 대입해야 되겠지? P점의 좌표도 요 지수에 있고요. Q점의 좌표도 여기 있는 거지? 그치? Q가 왜 EQ야? 이렇게 집어넣어요. 그럼 마이너스 P는 A의 P제곱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얘는 요게 이거잖아. 그러면 마이너스 Q는 A의 2Q제곱 이걸 확인할 수 있는 거지. 괜찮아 여기까지? 근데 우리 두 개를 뭐 하라고? 곱해주래요. 그럼 이거 두 개 곱해봅시다. P랑 마이너스 P 곱하면 P 곱하기 Q는 뭐로 바꿀 수 있어요? 이거 두 개 곱한 거랑 같은 거지? A의 P 더하기 EQ. 그래서 곱하기는 얘로 이제 바꿔주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로그 A에 두 개 곱한 거는 A의 P 더하기 EQ는 마이너스 8. 근데 우리 로그 성질 P 더하기 EQ는 앞으로 나올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밑과 진수가 서로 같으면 로그 값은 1이죠. 따라서 결과 얼마나 마이너스 8 그대로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거지. 그래프가 크게 상관은 없는 문제인데 140번 보겠습니다. 140번. 그래도 아마 그래프 말고 그냥 식으로 푸는 문제 같아요. 기하적으로 안 풀고 그냥 식으로 풀면 그냥 풀릴 것 같은데. 마지막에 구하시는 거 F3을 구하라. 이 말은 A를 구하시오죠. 나와 있는 관계식 통해서 봅시다. X 플러스 2. 자, 우리 합성함수 배웠죠? 맞지? 요 X 대신에 X 플러스 2 집어넣어주면 얘도 똑같이 집어넣어주면 돼. 따라서 8에 곱하기 A의 X 플러스 2는 얘도 X 플러스 1을 집어넣어주면 돼. 여기 대신에 여기 X 플러스 1 지금 요게 요거로 바뀌면 얘도 이거로 넣어주는 거고 얘는 그대로 들어가네. 그럼 2 곱하기 A의 X 플러스 1제곱 더하기 fx는 그대로 A의 X제곱. 자, 그럼 여기도 AX제곱 있고요. 여기도 AX제곱 있고 여기도 AX제곱 있죠. 참고로 지수는 치역이 항상 뭐라고? 0보다 크다라고 했어. 그럼 AX제곱은 0일 수 있어요? 없어요? 불가능해. 그럼 방정식 풀 때 AX제곱이 0이 아니면 무조건 양면에 약분해도 상관없는 거야. 방정식은. 남는 거에는 뭐야? 얘 사라지고 이 A의 제곱 남죠? 얘도 얘 사라지고 A의 1제곱 남고 얘도 사라지고 1이 남는 거지. 양면에 A, X제곱 다 약분했다고 생각하면 돼. 그럼 남는 거
8a 제곱 좌변 이항해 줍니다. 마이너스 2 곱하기 a 마이너스 1은 0. 그럼 인수분해 2, 4 마이너스 6. 그래서 2a 마이너스 1 4a 플러스 1은 0. 우리 a는 뭐예요? 지수함수의 밑이야. 그럼 음수일 수 있어 없어?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a 몇이야? 그래서 2분의 1. 그래서 2분의 1에 세제곱을 했으니까 8분의 1임을 확인할 수 있겠죠. 다음 이어서 142번 보겠습니다. y는 a의 2x제곱의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2만큼 y축 방향으로 3만큼 이동시켜보자. y 대신에 뭐? y 마이너스 3 x 대신에 뭐? x 마이너스 2 요게 평행 이동한 거죠? 그럼 이항해 주면 y는 a의 b의 x 마이너스 2제곱 플러스 4 문제에서 뭐라 돼 있어요? a 값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거죠. 그럼 a에 대한 항등식을 지금 말하는 거야. 우리 지수에 대한 항등식은 어떻게 푸냐면 지수에 대한 항등식은 밑에 상관없이 지수가 몇이면 1이 돼요? 0이면 1이 되는 거지. 그치? 따라서 우리 어디를? 여기를 0으로 만드는 x값을 넣어주면 그때 y값이 뭔지를 찾아주면 돼. 여기 왜냐면 a의 0제곱은 뭐야? 1이거든. 그쵸? 그럼 x에다 뭐 집어넣으면 0이 돼요? 2 집어넣으면 0 되는 거지? 그래서 얘는 2, 자 a 0제곱 1이야. 1 더하기 3이 몇이야? 4를 항상 지나는 것은 y 추가해주겠습니다. a값 관계없이 2, 4를 항상 지난다. 이렇게 뭘 지수를 0으로 만드는 거. 그 다음에 145번 보겠습니다. 145번 됐나요? 여기까지? 세 문제 됐죠? 줄게요. 지수는 0으로 만들어주면 항상 지난점 구할 수 있어요. y는 a의 x제곱의 그래프를 a가 1보다 크다고 되어 있고요. y는 루트 3과 만나는 점을 a라고 하자. a 구해봅시다. 얘랑 얘랑 같다. 그러면 x는 뭐라고 쓸 수 있어? 로그 a의 루트 3. 그럼 a점의 좌표는 x좌표를 구했죠? 로그 a의 루트 3, 루트 3임을 확인할 수 있겠고요. b점의 좌표는 4,0. 자, 문제에서 직선 OA라 성분이라고 썼겠냐. 그 다음에 직선 AB가 서로 뭐가 된다? 수직이 되도록 지금 수직 만들었죠? A의 모든 값을 곱하라. 자, 그러면 수직 조건은 뭐야?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로 만들어주는 거지? 그치? 그러면 기울기 원점과 A점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 뭐예요? 로그 A 루트 3분의 루트 3이 5A를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가 되겠고 곱하기 AB를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는 로그 A의 루트 3 빼기 4분의 루트 3의 곱은 몇이라고? 마이너스 1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걸 만족하는 A값 찾아주는 거지. 그럼 분모 이거 곱한 거 여기다 곱해줄게요. 그럼 두 개 곱하면 3이죠? 3은 마이너스 로그 A의 루트 3의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4 곱하기 로그 A의 루트 3 좌변으로 이항해주면 정리 여기다 정리할게. 로그 A의 루트 3의 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로그 A의 루트 3 플러스 4는 0. 솔직히 말하면 로그에 해당하는 방정식이기 때문에 뒤에 부분에 나오는 게 맞는데 앞에 나와버렸네. 인수분해를 할 수 있죠. 로그 A 루트 3을 1, 1 얘는 3이 그래서 마이너스 3을 마이너스 나오는 거잖아. 이게 뒤에 나오면 좀 더 나오는데 앞에 나오면 좀 더 어려웠을 거야. 이 방정식 풀어주는 거죠. 따라서 로그 A의 루트 3이 3이다. 그럼 지수꼴로 바꿔주면 A의 세제곱은 루트 3 빼고 3의 2분의 1제곱 따라서 A는 뭐가 돼요? 3의 6분의 1제곱 다시 로그 A의 루트 3은 1이다. 그럼 밑과 진수가 같아야 되니까 A는 뭐 나와요? 루트 3 같은 말 A는 3의 2분의 1제곱 두 개 곱한 거 계산하면 하는 거지? 그럼 A의 6분의 3이잖아. 6분의 1이랑 더하면 6분의 4
따라서 a의 3분의 2제곱이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겠네요. 뭘 구하래? 이거 구하래는 2번. 바로 다음 문제 146번 보겠습니다. 146번. 그림 좀 그려볼게. 그림 그리는 동안 왼쪽 문제 정리 잠깐 하고 계세요. 이거 K라고 했지? 원콤만 K라고 돼 있으니까 기자로 해줄까? 뭐라고 돼 있구나. 네 번째 줄 보면 삼각형 OAP와 삼각형 OBP의 넓이 B가 1대 2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노란색으로 지금 빗금친 이 삼각형의 넓이랑 그 다음에 주황색으로 빗금친 이 삼각형의 넓이가 같다라는 건데 두 삼각형은 높이가 똑같죠? 그렇잖아. 높이가 똑같잖아. 요 길이가 똑같잖아. 그러면 모의 비가 밑변의 길이 비가 이 넓이 비로 그대로 들어가는 거지. 그래서 나오는 요 b는 뭐랑 같아야 돼? 삼각형의 두 밑변의 비 3분 5a랑 3분 5b의 길이 비랑 같아야 돼. 그러면 즉 a점의 좌표는 5b의 뭐가 되는 거예요? 중점임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지. 요거 하면 되겠죠? 따라서 다른 거 나와 있는 게 없죠? 요거로 돼 있죠? 그럼 y는 k랑 만나는 교점도 찾아볼게요. ax제곱은 k랑 같다. 그럼 x 뭐 나와요? 로그 ak. 그 다음에 3의 x제곱은 k랑 같다. x 뭐 나와요? 로그 3의 k. 그럼 뭐래? 요 a점의 x좌표를 2배 한 게 뭐라? 이 점이랑 교점 같은 거죠? 중점이라 했으니까. 그래서 따라서 2로그 a의 k는 로그 3의 k랑 같습니다. 우리 근데 지금 뭐가 같아요? 진수가 같죠? 솔직히 진수가 1이면 로그 a의 1이나 로그 3의 1이나 똑같거든요. 0으로 똑같잖아. 근데 문제 볼게. k는 뭐가 될 수가 없어? 1이 될 수 없죠. 1보다 크다고 돼 있으니까. 문제에서 k가 1보다 크다라는 조건 때문에 이거는 진수가 무조건 같아야 돼. 그럼 이 2는 어디로 가야 될까? 밑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지. 근데 우리 원래 여기 있는 게 앞으로 나올 때 어떻게 나온다 했어? 역수에서 나온다 했지. 로고 성질에서. 그럼 들어갈 때도 어떻게 들어가야 돼요? 역수에서 들어가야 되겠지? 따라서 로그 a의 2분의 1제곱인 k는 로그 3의 k제곱이랑 같다. 그래서 나와 있는 뭐야? 로그 a의 2분의 1제곱이랑 3이랑 같다. 양변 뭐 하면 되겠어? 제곱하면 a 값 구하시겠지. 따라서 a는 뭐 나와요? 3의 제곱 9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147번 정리해주세요. 자, 이거는 정리할 게 좀 있습니다. 지난번이랑 좀 다른 점이 있는데 뭐냐면 추가적인 지난번에 이렇게 그 y x축과 평행을 그어서 이렇게 이동시켜서 잘라서 그렸잖아. 몇 번이었지? 앞에 몇 번이었지? 몇 번이었어? 필수 문제 6번 그쵸? 요 유형은 제가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y축과 평행하게 잘라버려서 이 도형을 오른쪽 도형으로 이렇게 띄어서 맞춰서 직사각형의 넓이로 구하지 않았어? 그런 식으로 봤어. 근데 얘는 x축과 평행하지 않고 이렇게 사선으로 지금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문제 풀 때는 어떤 걸 봐야 되는지 잘 봐야 돼. 자, 봅니다. 이거의 평행 이동하게 볼게. x축으로 몇 만큼, y축으로 몇 만큼 평행 이동했어요. x축 몇 만큼? 이만큼. y축으로 몇 만큼? 마이너스 이만큼. 요 비율을 한번 따져볼게. x축과 y축에 대한 평행 이동의 비율은 몇이에요? 마이너스 1이죠. 이 마이너스 1이 핵심입니다. 이 마이너스 1은 어디에 들어가 있어? 이 직선의 기울기랑 값이 똑같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다시 이 평행 이동에 해당하는 x랑 y에 대한
비율이 b가 요 기울기랑 똑같으면 무조건이야. 똑같으면 요 점에서 이렇게 평행 이동한 비율이 정확히 이 값이랑 거리가 똑같아요. 알겠지? 길이가 똑같아야 돼. 여기가 여기 그대로 들어가요. 그럼 여기 똑같죠? 이게 똑같이 들어갈 수 있어요. 일치할 때만야 요 x랑 y에 대한 비율이 b가 기울기 값 정확히 요 기울기랑 똑같으면 무조건 들어가는 거예요. 거리가 알겠지? 이건 정해져 있어. 이렇게 되는 거 정해져 있어. 그러면 우리 자 이거 이 문제 어떻게 풀려있어? 잘라서 모래 붙이라 했잖아. 이렇게 잘라. 그럼 요 부분 어디로? 여기로 붙일 수 있죠? 그러면 우리는 어떤 영역의 넓이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평행 사변형의 넓이를 구하시오 문제로 바뀌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림을 잘못 그렸는데 평행 사변형이에요. 그럼 우리 요 길이 찾고 요 점과 요 직선과 요 직선의 길이 찾으면 이거 곱하기 이거 하면 넓이 구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근데 요 길이는 뭐라고 방금? 여기 2라고요. 그럼 여기 몇이 나와요? 1대1 2루트가 나와요. 그 다음에 요 직선이 한 점을 무작위로 잡으라 했지? 한번 무작위로 잡아. 0,4. 그럼 요 점과 요 직선 사이 거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두 직선 사이 거리가 된다는 걸 파악할 수가 있겠습니다. 선생님이 D라고 할 때 D. 그럼 D의 값은 넘겨볼게요. 요 직선과 요 점 사이 거리가 되는 거야. 그럼 루트 2분의 0,3 집어넣으면 2 루트가 나오네요. 따라서 넓이는 밑변의 길이 2루트이랑 그 다음에 요 두 직선 사이 거리 루트 2 곱하면 몇이야? 4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자, 그러니까 y축, x축과 평행을 긋는 경우는 이렇게 구하는 게 아니야, 그치? 걔는 그냥 길이가 다 구해지는 거니까. 근데 이렇게 사선으로 되는 경우는 두 지수함수 또는 로그 함수로 나올 수도 있어요. 두 로그 함수의 평행 이동 관계를 먼저 무조건 봐야 돼. 그 평행 이동에 x랑 y에 대한 b가 정확히 뭐랑 일치하면 기울기랑 일치하면 별표 친 거 두 개 보셔야 돼요. 일치하면 요 길이가 정확히 요거의 크기로 그대로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알겠나요? 알겠죠?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해요. 난 중요하다 했어. 이거 굉장히 많이 나와요. 쓰는 거. 그 다음에 최소 공간 164번 볼게요. 문제하고 더 나가야죠. 최소값을 구하라. K값 구하라는 거지. 뭘 이용하는 문제야 얘는? 2의 x제곱이 반복적으로 나오는 구조니까 치환하는 문제죠. 자, 다른 문자로 바꾸는 경우에는 그 문자에 대한 뭐가 필요해? 범위가 필요하겠지? 제한된 범위가 나와 있기 때문에 이 x의 범위를 통해서 치환하는 문자의 범위를 구하셔야 되겠죠?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2의 x제곱을 t로 차갑니다. 그럼 t의 범위는 어떻게 구할 수 있어? 자, 이거에 대한 최대 최소를 구하는 문제예요. 우리 밑이 1보다 크죠? 밑이 1보다 크면 작은 걸 집어넣으면 최소, 큰 걸 집어넣으면 최대. 그럼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2의 마이너스 1제곱 2분의 1. 3을 집어넣으면 8이 되니까 최대값 8. 치환해 볼게요. y는 마이너스 t제곱. 여기 보이죠? 2의 제곱은 앞으로 나오면 4가 됩니다. 플러스 4t 플러스 k. t의 건 뭐라고요? 2분의 1 이상 8 이하. 그럼 여기서부터는 이제 공통수학 원문제로 바뀌는 거야. 제한된 범위에서 2차 함수의 최대 최소예요. 그럼 축 확인해줘야죠. 축 몇이에요? 축 2인가요? 범위 안에 들어가나요? 들어가네. 그럼 2일 때 뭐가 되는 거야? 최대값. 그럼 2에서 먼 건 8이죠? 8을 집어넣으면 최소값 되는 거지. 최대를 구하래. 오케이. 그러면 t가 2일 때 함수값 마이너스 4 플러스 8 플러스 k는 5. 그럼 4 더하기 k가 오니까 k 몇 나와요? 1. 그 다음에
8 집어넣는 게 최소값, 뭘 값이야? 축에서 뭔 값? 8 집어넣으면 최소값 마이너스 64 더하기 32 더하기 K의 이제 1 따라서 마이너스 31이 최소값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165번 보겠습니다. 요거 마지막 문제. 자, 이거는 지수인데 지수가 지금 두 개가 문자 빼고 3의 k제곱 빼면 3의 x제곱이랑 3분의 1의 x제곱은 지금 무슨 관계인 거야? 역수 관계인 거야. 그럼 우리는 양수 더하기 양수의 최소값이 역수 관계면 지난 시간에 뭐 이용한다 했죠? 산술기하 평균 이용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쓰는 방법 크거나 같다 2 루트 두 개 뭐한 거? 곱한 거. 자, 우리 이거 3분의 1은 3의 1제곱이에요. 3의 1제곱. 3의 마이너스 1제곱. 그럼 마이너스 다 곱해줘. 이렇게. 그러면 저게 뭐가 돼? 3의 2k제곱 남죠? 이 값이 몇이라고? 18과 같다. 루트 3의 2k제곱은 9 양변 제곱하면 3의 2k제곱은 3의 제곱을 제곱하니까 4제곱. 따라서 k 뭐 나와요? 2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넘겨서 방정식 페이지 75쪽 거기 풀이 중에서 내가 1번, 2번 관련된 거 풀었거든요. 그때 3번 관련된 거 설명드린 후에 방정식 한번 풀어볼게요.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147번을 꼭 다시 풀어봐. 중요한 문제야. 중요하다 했어. 지난번에 요거 방정식의 1, 2번 해당하는 문제까지는 풀었고요. 3번에 해당하는 3번 밑에도 미지수가 있을 때 미지수가 존재할 때 한번 보겠습니다. 그 경우 그래서 뭐가 같냐? 지수가 같냐? 지수 같을 때. 두 번째는 뭐가 같냐? 미치 같으냐? 미치 같을 때. 두 가지 한번 볼게요. 지수 같을 때랑 미치 같을 때. 자, 그래서 지수 같은 경우 볼게요. A의 fx 제곱과 B의 fx 제곱. 지금 뭐야? 이렇게 하면 위에 지수가 같죠? 근데 지금 밑에 미지수가 있는 경우에요. 그렇죠? 그럼 일단은 A랑 B랑 어떤 건데 같게 만들거나 첫 번째 이 경우는 두 가지가 있어요. 풀이가. 두 가지 다 기억해야 돼. A랑 B 자체가 같거나 아니면 봐봐. 아까 말했죠. A의 0제곱이랑 B의 0제곱은 둘 다 결과값이 어때요? 1로 똑같잖아. 그래서 뭐가? 이 지수 자체가 0을 만듭니다. 이 두 가지로 이용해서 우리가 이 문제를 풀어낼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볼게요. 두 번째. 위치 같을 때 x의 fx제곱은 x의 gx제곱 이런 식으로 밑에 미지수가 있는데 이렇게 x로 같을 때 그럼 일단은 첫 번째 뭐예요? 위치 같으니까 지수끼리 같으면 되는 거지? 아니면 우리 1의 5제곱이나 1의 6제곱이나 결과가 어때요? 똑같잖아. 그래서 밑이 몇인 경우? 1인 경우도 우리가 성립할 수 있는 거지. 자, 원래 우리 지수함수는 밑이 1일 수가 없어. 근데 얘는 함수가 아니라 방정식이다. 그래서 방정식이나 나중에 부등식 문제 풀 때는 밑의 범위가 경우를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1인 경우도 상관없어. 1인 경우도. 근데 거기 단 x가 0보다 크다고 했지? 단 x가 0보다 크다라고 문제 써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음수인 경우 애초에 차단했어요. 오케이? 근데 만약에 요거 없을 때 있죠. 양수가 이때 이거 없애면 어떤 경우도 있냐면 이게 왜 나왔냐면 이 경우가 있어. x가 마이너스인 경우도 가능은 해요. 예를 들어서 봐봐.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1의 세제곱 마이너스 1의 5제곱 이러면 두 개 어때 값이? 마이너스로 똑같잖아. 그래서 이 말이 없으면 우리 어떤 경우도 밑이 마이너스 1인 경우도 따질 수 있어야 되는 거야. 뭐 마이너스 1의 4제곱 마이너스 6제곱 이것도 같잖아. 1로 똑같잖아요. 그쵸? 따라서 우리는 요런 경우도 있으니까 요거만 좀 따로 우리가 특수한 경우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습니다. 거기 안 적혀 있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1인 경우도 우리가 확인은 해줄 수 있어야 돼요. 범위가 따로 안 나와 있으면. 나와 있으면 1밖에 안 돼. 알겠지? 근데 안 나와 있으면 마이너스를 따져줘야 돼. 그럼 특수한 경우긴 합니다. 그럼 관련된 문제 볼게요. 필수 15번 보겠습니다. 페이지 78쪽 필수 15번. 자, 지금 밑이 어때요? 다르죠. 지수가 같은 경우야. 그러면 일단 첫 번째 뭐라고? 밑을 같게 만들거나 첫 번째 밑을 같게 만들거나 두 번째 뭐라고요? 지수가 몇이어도 0이어도 밑이 다른 경우에는 같게 만들 수 있다 했죠? 0제곱이 1로 나오는 거니까. 자, 위에 몇 나와요? 1, 밑에는 0. 둘 다 범위 안에 들어가니까 둘 다 값이 되겠습니다. 둘 다 이 방정식의 해가 되는 거야. 두 번째 보겠습니다. 범위를 그래서 보고 가야 돼. x가 3보다 크다고 돼 있으니까 밑이 양수인 경우만 따져주네. 그럼 아까 말했던 이 마이너스 1인 경우는 따질 필요 없는 거지. 만약 이게 없으면 마이너스 1인 경우도 따질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두 가지가 있다 했죠? 첫 번째 뭐라고요? 이거 가로줍니다. 첫 번째 밑이 같으니까 지수끼리 같다. 두 번째 지수가 다르더라도 밑이 1인 경우는 같다. 두 가지 이렇게 따져주면 되겠습니다. 위에 보면 방정식 2항에서 인수분해 가능하고요. x 값이 3 또는 마이너스 2 둘 다 보면 안 들어가네요. 탈락. x가 몇인 경우? 4인 경우니까 얘는 요거만 해당하는 거지. 이렇게 범위에 들어가는 것만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필수 16, 17 보도록 하겠습니다. 16, 17 16번은 16, 17 이거 두 개 있죠?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그 유형 두 개거든요. 이 방정식에서 지수 방정식에서 지금 하는 거 그래서 꼭 다시 풀어봐야 돼. 자, A의 x제곱꼴이 반복되는 구조입니다. 잘 보세요. 자, 봅니다. 우리 이 방정식의 두 군을 문제에서 알파, 베타가 돼 있습니다. 근데 우리 A의 x제곱, 3의 x제곱꼴이 반복되면 아까 뭐라고? 치환하라 했죠? 그럼 두 군도 뭐가 돼야 돼? 치환돼야 되겠지? 따라서 3의 x제곱을 t로 치환할 거예요. 그러면 이 두 군도 치환해버려요. 그럼 알파 집어넣은 거 하나의 근이 되는 거고 베타 집어넣은 것도 하나의 근이 되는 거예요. 됐죠? 그 다음에 치환합시다. 자, 어떻게 돼요? t제곱 3의 1제곱 앞으로 나오면 3이죠. 마이너스 3t 플러스 1은 0. 다시 한번 해볼게. t에 대한 몇 차 방정식이야? 2차 방정식. 그거에 대한 두근은 뭐야? 3의 알파 제곱과 3의 베타 제곱이죠. 그거는 2차 방정식에 뭘 쓸 수 있어? 근각의 수학에 쓸 수 있는 거예요. 근각의 수학을 합니다. 두근의 합 몇이야? 3. 두근의 곱 몇이야? 1. 그러면 알파 더하기 베타는 여기서 나올 수 있지. 지수끼리의 곱은 합으로 바뀝니다. 우리 뭐를 거듭 제곱하면 1이 되는 거예요? 3을 0 제곱하면 1이 되는 거지. 그래서 두분의보다 0인 거를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푸는 걸 조금 처음에 어색해해서 얼어 죽을 것 같은데? 자, 어색해해서 이거 다시 한 번 더 보세요. 다시 방정식에서 A의 x제곱꼴이 반복적으로 나오면 치환 이용하는 건 당연해. 근데 그 전에는 범위로 나올 때는 범위를 바꿔줬죠? 근데 얘는 근으로 나왔으니까 근을 바꿔줘야 되는 거야. 그러면 나면 어떻게 한다고? 2차 방정식 나왔을 때 2차 방정식의 뭘 이용해서 근계관 이용해서 이렇게 표현해줘야 된다. 그래서 어디 부분? 요거 이렇게 표현하는 거. 근을 이렇게 치환해주는 부분 우리가 조금 주의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거기도 그렇게 되어 있는 똑같이 되어 있네.
그리고 필수 17번은 별표해 주세요. 필수 17번 별표. 이거는 공통 수학 1에서 2차 함수의 근의 위치, 2차 방정식의 근의 위치 관련된 문제인데 그걸 이제 지수 방정식으로 가져온 것 뿐이야. 잘 봐야 돼. 갑니다. 이거 잘 해주셔야 돼요. 요 방정식 파트에서 제일 어려워하는 부분입니다. 문제 볼게.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도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선생님 그러면 시험한 다음에 판별 쓰면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렇게는 안 돼요. 그거는 판별식은요 계속 강조드리지만 실수 전체일 때 모든 실수일 때 이런 표현이 있지 않은 이상 판별식을 마음대로 쓰면 안 돼요. 오케이? 그냥 2차 방정식에서 2차 함수에서 교점의 개수, 실근의 개수 이런 거 찾을 때는 판별식 바로 써도 돼요. 근데 범위가 제한돼 버리면 판별식 마음대로 쓰면 안 돼요. 그것만 생각해. 우리 얘 바로 못 풀잖아. 뭐 해줘야 돼? 2차 방정식이 아니기 때문에 치환해서 t에 대한 2차 방정식 만들 거죠. 그쵸? 그거부터 한번 해볼게요. 다시 뭐하라고? t에 대해서 2차 방정식 만들어줄 거야. 이 x제곱을 t로 치환할 거야. 그럼 아까도 계속 강조드리고 있어요. 치환하면 뭐가 따라와야 된다고? 범위가 따라와야 돼. 지난 시간에 말했죠? 지수 자체를 t로 치환할 때 아무 범위도 안 나와 있으면 이 t는 어떻게 범위가 설정되는 거라고? 0보다 크다라고. 숙제하시면서 기억나시죠? 0보다 크다야. 그랬을 때 t는 0보다 크다라고 써주셔야 된다. 알겠죠? 그럼 이 말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이 t에 대한 2차 방정식의 모든 그는 다 양수여야 된다는 뜻이지. 시험해볼까? 시험하면 t제곱 마이너스 2의 제곱은 4죠? 마이너스 12t 플러스 k는 0. 그럼 구하고자 하는 이 t에 대한 2차 방정식의 두 근도 뭐가 돼야 되는 거야? 0보다 커야 되는 거야. 그러면 판별식만 쓰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된다. 안 돼. 자, 근의 위치 관련된 문제예요. 자, 갑니다. 이제 얘는 뭐로 해석할 거예요? 2차 함수로 해석할 거야. 갑니다. 자, 그래서 나와 있는 요 t에 대한 2차식을 하나의 함수 ft라고 두겠습니다. 괜찮죠? 그럼 얘는 무슨 블록한 2차 함수를 해석해요? 아래로 블록한 2차 함수를 해석합니다. 그러면 t축과 몇 점에서? 두 점에서 만나야 돼요. 왜 두 점에서 만나야 돼? 서로 다른 두 실근을 했으니까. 그치? 그러면 축이 어떻게 돼? 6이야. 그러면 여기랑 여기 둘 다 일단은 교점이 생겨야 되니까 첫 번째 판별식이 0보다는 커야 됩니다. 요거는 오케이. 그럼 이거에 대한 판별 쓸 수 있지. 두 번째는 뭐의 위치? 요 0의 위치 있지. 0의 위치가 무조건 여기 있어야 되는 거지. 그러면 둘 다 무슨 수가 돼야 되니까? 양수가 돼야 돼. 그래서 0 집어넣은 값이 뭐가 돼야 되는 거야? 0보다 커야 되네. 그래서 ft에다가 0 집어넣으면 0보다 크다. 그리고 원래 세 번째는 축의 위치를 우리가 확인해 줘야 돼. 축의 위치. 근데 축의 위치는 정해져 있어 안 정해져 있죠? 그래서 얘는 따로 이 문제 풀 때는 필요가 없겠네. 그래서 얘도 만족하고 얘도 만족하는 K 범위 찾는 게 목적이 돼요. 됐어요? 그래서 관련된 값을 구하면 거기 나와 있는 0하고 36 사이가 되겠습니다. 한번 볼까? 판별식부터 볼까? 판별식 B'의 제곱 마이너스 AC가 0보다 크다. 그래서 따라서 K가 36보다 작아 나오네. 그리고 F형 구하면 K 나오죠? K는 0보다 크다. 그래서 0보다 크고 36보다 작아 되니까 공통 범위가 그래서 0하고 36 사이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판별식만 쓰면 안 돼요. 판별식만 쓰면 36보다 작다만 나와. 그럼 안 돼요. 판별식만 쓰는 경우는 모든 실수일 때 범위가 제한되어 있지 않을 때만 써주는 거고요. 범위가 이렇게 제한된 범위로 나오면 그 범위에 맞춰서 0의 위치 잡아줘야 돼. 알겠니? 만약에 여기가 1보다 크다 하면 여기 1의 위치고 2보다 크다 하면 여기 2의 위치가 되는 거야. 그럼 함수값도 확인해줘야 돼요. 축은 정해져 있으니까 따지지 않았어. 근데 안 정해져 있는 문제도 나올 수 있죠? 그럼 굉장히 복잡해지겠지? 그래서 그 경우는 좀 경우를 나눠서 풀어주셔야 돼요. 요거 다시 한 번 더 풀어봐. 꼭 다시 풀어봐야 돼. 활용 문제 보겠습니다. 페이지 80. 17번은 꼭 다시 풀어봐요. 어려워.
어려운 문제야 저거. 쉬운 문제 아니야. 18번은 그냥 활용 문제네요. 어떤 세균 한 마리를 플라스크에 배양하면 x 시간 후에 a의 x제곱 마리로 증식한다고 한다. 세균 10마리를 플라스크에 배양하였더니 3시간 후 80마리가 되었다. 그러면 10마리에다가 a의 x제곱 해주면 3시간에 몇 마리? 여기 x가 3으로 바뀌죠? 10마리 80마리가 되었다는 것을 나와 있는 식 그대로 쓴 거예요. 맞죠? 그럼 a 세제곱은 8이니까 a는 뭐 나와? 2네. 그 다음 몇 마리래? 10마리가 2에 몇 제곱 해주면 2560마리가 되냐? 이거 그냥 푸는 거네요. 그래서 2x제곱은 256, 256, 2에 몇 제곱이야? 8제곱. 그래서 몇 시간 후에? 8시간 후에 이렇게 되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냥 단순히 계산 문제였죠. 넘겨서 부등식 보겠습니다. 부등식. 방정식 지웁니다. 부등식 지우고 부등식 하고. 방정식은 우리 그냥 밑을 일치시키고 치환해서 문자 바꿔서 2차 방정식 만들고 이런 거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부등식은 바로바로 풀 수가 없어요. 부등식은 주의해 주셔야 될 부분이 있어갖고 부등식은 주의해 줄 사항이 있어서 그거만 보면 되는데 뭐지? 잠시만. 오씨 왜 안 나와? 오씨 됐다. 자, 부등식 볼게요. 방정식과 다르게 부등식은요 밑의 범위를 꼭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밑의 범위가 필수로 확인이 돼야 돼요. 왜냐면 밑이 0하고 1 사이 때는 감소하는 지수 함수가 그려지고요. 밑이 1보다 클 때는 밑이 1보다 클 때는 증가하는 지수 함수가 그려지잖아. 그럼 크기 비교할 때 여기가 x1, 여기가 x2, 여기가 x1, 여기가 x2라고 잡아주면 a의 x1 제곱이랑 a의 x 제곱 비교하면 뭐가 더 위에 있어? 위에 있죠 얘가? 얘가 더 크고요. 얘는요 a의 x1 제곱이랑 a의 x2 제곱하면 얘가 더 위에 있죠? 얘가 더 큰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밑이 0하고 1 사이 있으면 x 값이 크면 클수록 함수 값은 작은 거고요. 밑이 1보다 크면 x 값이 크면 클수록 함수 값도 큰 거죠. 그래서 얘는 방향이 어떻게 돼요? 반대로 갑니다. 얘는 방향이 어떻게 돼요? 그대로 가는 거지. 우리는 근데 여기에서 이거 푸는 걸 할 거야 지금. 이렇게 푸는 거야. 그럼 얘는 밑을 없애면 어떻게 돼야 돼? 반대로 방향이 바뀌어야 되는 거고, 얘는 밑을 없애면 어떻게 해줘야 돼? 그대로 가야 된다는 거죠. 즉 밑의 범위의 값을 모르면 부등식은 경우를 나눠서 풀 수밖에 없는 거지. 1보다 크냐? 1보다 작냐? 안 나는 못 풀어. 그래서 그거를 크게 보면 될 것 같고, 그래서 1번 부등식의 풀이 보면 1번 밑을 같게 할 수 있을 때는 밑의 범위에 맞춰서 풀어준다라고 돼 있죠. 그래서 1번 보면 밑이 같을 때 라고 돼 있죠. 같게 할 수 있을 때 그때 밑이 1보다 큰 경우에는 a의 fx 제곱과 a의 gx 이런 식으로 돼 있으면 방향이 어떻게 된다고? 그대로 가는 거예요. 이제는 그대로 갑니다. 이거를 풀어주는 거고, 그 다음에 밑이 0하고 1 사이 있으면 이런 걸로 돼 있을 때 방향이 어떻게 되는 거야? 얘는 반대로 가는 거야. 그래서 얘는 부등호 방향이 그대로 갔지만 얘는 반대로 써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두 번째 경우는 어떤 경우야? 두 번째는 꼴이 반복될 때. 얘는 이제 지겹죠? 벌써 세 번째야. 최대 최소 방정식, 이번엔 부등식까지 나왔어요. 뭐 한다고요? 치환한다. 계속 똑같아. 얘는 얘로 치환한다. 근데 우리 치환할 때 가져와야 되는 거 뭐라고?
반드시 따져줘야 되는 건 범위 반드시 따져줘라. 이거는 계속 지금 강조드리고 있는 부분입니다. 저거 안 써서 틀리기 때문에 계속 강조드리는 거고요. 마지막 세 번째 미체도 미지수가 있는 경우. 미체 미지수 있는 경우. 그 경우는 범위를 나눠서 풀어줍니다. 아까 말했잖아. 밑을 모르는 상황에서는 부등식을 풀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없기 때문에 반드시 얘는 뭐야? 밑의 범위를 나눠서 풀어줍니다. 그래서 그 밑의 첫 번째는 뭐야? 영하고 1 사이인 경우. 두 번째는 뭐예요? 1인 경우. 얘도 부등식이에요. 함수 아닙니다. 세 번째는 1보다 큰 경우. 오케이? 왜 음수인 경우 안 하는가? 음수인 경우는 애초에 배제를 시킨다. 문제에서 배제를 시키기 때문에 이렇게 세 가지. 알겠지? 참고로 미치 1인 경우는 1의 거듭제곱은 계속 1인 거 아닌가요? 그래서 얘가 해가 되기 위해서는 얘는 등호가 들어가야 돼. 얘는 등호가 들어갈 때만 해를 취급할 수 있어요. 등호 안 들어가면 해가 안 됩니다. 좀 이따 문제 풀 때 다시 한 번 더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관련된 문제 한번 볼게요. 필수 19번 보겠습니다. 그 밑을 맞출 수 있는 방법, 밑을 맞출 수 있으면 최대한 맞추면서 가야 되겠지? 자, 밑을 몇을 맞출까요? 2로 맞춰주는 게 낫겠죠? 32는 2의 5제곱 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5제곱이겠죠? 역수가 됐으니까. 정리. 밑이 1보다 커요, 작아요? 크죠? 크면 어떻게 된다고? 그대로 가면 그대로 가는 거야. 그대로 가면 마무리. 따라서 x는 이렇게 되는 거 확인하시겠죠? 두 번째 보겠습니다. 강조드릴 게 아직 없어요. 웬만하면 소수로 돼 있으면 분수로 바꿔줘. 그래야지 잘 보여. 소수로 바꾸려고 하지 말고. 그래서 0.2는 5분의 1의 요분의 1이죠? 이제는 5분의 1의 3x-5제곱. 그러면 25분의 1은 5분의 1의 제곱인 거죠? 따라서 5분의 1의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2x제곱. 이번에 밑을 봐봐. 1보다 커요, 작아요? 작죠? 1보다 작으니까 방향 어떻게 된다고? 반대로 바뀌어야 된다. 그래서 3x-5랑 마이너스 2x를 그대로 써주는데 방향은 반대로 바꿔줘요. 끝. 그래서 5x는 5 이상, x는 몇 이상? 1 이상. 위치 정해져 있어서 1보다 크다고. 3번. 얘도 3으로 맞춰줄게요. 그럼 3의 x-1제곱 크다. 3의 세제곱이죠?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3x. 밑이 이번에 1보다 크기 때문에 방향은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대로 갑니다. 그럼 좌변 이항해주면 인수분해해서 2차 분해해서 풀어주면 되겠지? 따라서 x제곱이 마이너스 3분의 1보다 작고 또는 1보다 크다. 필수 문제 20번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네 문제 정도. 아마 로그 함수도 오늘 그래프 정도까지만 갈 것 같아. 초대체도 안 가고 그래프 정도만 갈 것 같아요. 대역만 좀 잡아줄게. 필수 20번. 다음에 부등식 풀어라. 얘는 어떤 경우에요? 지금 치환하는 문제죠? 치환하는 문제. 근데 만약에 너네들 이거 바로 인수분해 할 수 있으면 굳이 치환하지 마. 오히려 치환하는 게 더 귀찮거든. 그래서 만약에 바로 보이면 치환하지 말라는 거야. 왜냐면 치환하면 t를 다시 x에 대한 식으로 바꿔줘야 돼. 오케이? 그것 때문에 귀찮으니까 바로 인수분해도 돼. 거기서 보면 거기는 치환해서 가고 있잖아요. 선생님 바로 한번 해볼게. 치환하는 거 나와 있잖아. 바로 해볼게. 자.
얘는 2랑 마이너스 만들어준 거죠. 1, 1에서 마이너스 하면 마이너스 만들 수 있죠. 크로스해서 바로 꺾어준대. 그래서 2x제곱 마이너스 2x제곱 마이너스 1은 0, 2, 3. 그러면 2x제곱이 이상이면 퍼지는 거야 돼. 그럼 2x제곱이 1 이하거나 또는 2x제곱이 2 이상이다.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1은 뭐로 바꿀 수 있어? 2의 0제곱으로 바꿀 수 있고요. 2는 뭐야? 2의 1제곱이지? 밑이 1보다 크기 때문에 방향은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뀐다. 그대로 간다. 그래서 x는 0 이하 또는 x는 1 이상으로 바로 써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하기가 힘들면 문제 나와 있는 거 t로 치환해서 가는 걸로도 한번 연습해 보세요. 알겠죠? 연습하면 어차피 똑같은 결과가 나오는데 조금 더 복잡해요. 조금 더 복잡해서 굳이 치환하지 않더라도 바로 인수분해 보이시면 인수분해 하는 거를 더 권장을 드립니다. 알겠죠? 치환하는 게 오히려 더 헷갈려 하시는 분이 있어요. 필수 21번. 얘는 밑이 정해져 있니 안 정해져 있니? 밑이 같지만 안 정해져 있어. 범위 다 나눠야 돼. 그 전에 밑에 200번과 201번 봐봐. 자 지금 보면 x 200번은 1번 x가 0보다 크다. 2번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다. 201번 x가 0보다 크다. 밑을 일부러 양수로 만들어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음수가 나오는 게 없으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이렇게 범위 얘도 범위가 주어져 있잖아. 그래서 그냥 아까 말했던 세 가지 범위 이렇게 나누는 것만 생각하면 돼. 음수인 경우는 애초에 문제 나올 리가 없어요. 지금까지 나온 적도 없어요. 그래서 고민할 필요도 없어. 그래서 경우 첫 번째 밑이 0하고 1 사이인 경우 방향이 어떻게 된다고? 바뀌어야 되는 거야. 그대로 안 가 바뀌는 거야. 반대로 바뀌는 거야. 바뀌면 요 방향 바뀌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x는 2보다 작다. 그럼 선생님 한번 밑줄 쳐볼게요. 밑줄 칩니다. 요 범위에서 요 해가 된다는 거니까 두 개 뭘 찾아줘야 돼? 공통범위 찾아줘야 되는 거지? 그럼 두 개 공통범위 뭐야? 이거 그대로 나가는 거지. 이 범위 안에 이거 들어갔으니까. 따라서 이거의 해는 0하고 1 사이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겠고요. 두 번째, 밑이 몇인 경우? 1인 경우. 1인 경우 아까 말했어. 어느 경우에만 성립할 거라고? 등호가 들어가 있는 경우. 그때는 이 부등식에 등호 있어 없어? 없죠? 그럼 만족할 수가 없어. 한번 해볼까? 1의 4제곱 1이잖아. 1의 6제곱도 1이죠. 성립할 수 있니 없니? 불가능하지.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 등호가 들어가 있으면 여기가 등호 들어갈 수 있어. 그러면 성립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솔직히 1은 등호가 있는 경우만 따져도 상관없어요. 시간 낭비하지 말고 1이 있는 경우, 1이 등호 들어가는 경우만 따질 수 있어. 애초에 해가 안 되고. 세 번째, 밑이 1보다 큰 경우. 그러면 방향이 그대로 가야 되는 거야. 방향 그대로야. 안 바뀝니다. 그럼 x가 2x가 4보다 크다, x가 2보다 크다가 되네. 그럼 또 밑줄 쳐볼게. x가 1보다 크다고 2보다 크다예요. 두 개 공통범위 2보다 크다가 되는 거지. 그래서 이거의 공통인 해는 2보다 크다. 따라서 지금 네모치는 0하고 1 사이나 요 2가 2보다 크다가 이제 우리가 원하는 요 부등식의 해가 된다. 좀 어렵지? 이것도 한번 풀어보셔야 되겠죠, 우리의 경우. 그 다음에 유형 필수 문제 22번 보겠습니다. 필수 문제 22번도 별표 쳐주세요. 어렵습니다. 방정식 아까 별표 친 거 있죠? 부등식에서도 이런 식으로 문제 나올 수 있어요. 이렇게 오히려 뒤에 로그는 어렵지 않거든? 그럼 치환해서 바로 판별 쓰면 되니까. 지수는 그게 안 돼. 지수는 그게 안 되니까 지수 부등식 방정식 풀 때는 조금 더 생각하면서 가야 돼.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선생님 지금 설명한 대로 안 풀면 다 틀려요. 난 분명히 말했어. 지금 설명한 대로 안 풀면 다 틀립니다. 자, 얘도 뭐예요 지금? 모든 x에 대해서 나왔네. 하지만 우린 얘는 반복 a의 x제곱꼴이 반복적이니까 치환이라고 해줘야지. 치환 갑니다. 치환 갑니다. 그럼 t의 범위 어떻게 돼야 돼? 우리 모든 x면 x가 모든 x야. 하지만 t는 이 지수의 취역이 0보다 크다기 때문에 상관없이 무조건 0보다 크다가 나와야 돼. 이렇게 나오네. 그리고 나서 치환해 봅시다. 치환하면 t 제곱
2의 제곱은 4죠. 앞에 3이랑 곱하면 12. 다시 제한된 범위에서 요 2차 부등식이 성립할 때 K의 범위를 구하는 거지. 그럼 아까 말했죠? 판별식으로 해결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제한된 범위에선 절대 요 2차 부등식이 절대 부등식으로 해석이 안 되기 때문에 무조건 판별식이 아니라 그래프로 해석해줘야 돼. 그래프로 해석했잖아. 그래프로 가져야 돼요. 그래서 얘를 뭐로 잡으라고? 하나의 함수로 취급합니다. FT. 그럼 요 그래프를 볼게요. 무슨 볼록?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고요. 축이 어떻게 돼요? 6이죠. 이때 0의 위치만 잘 잡으면 아까도 0의 위치 잡았잖아, 그렇지? 0의 위치만 잘 잡으면 0의 위치는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자 한번 얘를 그려보면 여기 지금 뚫려 있고 이렇게 색칠됩니다. 그럼 이 색칠된 부분이 다 어떻게 돼야 돼? 0보다 커야 되는 거지. 맞네? 그럼 색칠된 부분이 다 0보다 크려면 어느 위치? 이 색칠된 부분에서 가장 무슨 값? 최소값이 0보다 크면 그러면 모든 값이 다 0보다 크다고 말하시는 거지. 그래서 이 문제 풀 때는 부등식 문제는 결국에는 최대 최소 물어보는 거야. 최대 최소. 따라서 얘는요 FT의 최소값이 0보다 크다인 걸 보여준다는 거지. 근데 그 최소값이 어디에서? 양수에서 최소값을 말하는 거예요. 범위가 제한돼 있을 때. 근데 우리 뭐야 지금 6 집어넣는 게 최소값이지? 그러면 따라서 F6이 0보다 크다 이걸 보여주는 문제가 되겠고 36 마이너스 72 플러스 2K가 0보다 크다. 그럼 2K는 36보다 크다. 그러면 30K는 뭐야? 18보다 크다가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맞나요? 오케이. 근데 얘 있잖아. 결국엔 판별식이랑 똑같은 결과가 나오긴 하거든. 왜냐면 축을 이용할 때는 그냥 판별식이랑 똑같긴 해 결과가. 그래서 우연찮게 맞을 수도 있어. 너네들 풀 때. 선생님 이거 판별식으로 풀어도 똑같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안 풀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우연찮게 맞은 거야. 만약에 축이 음수로 나오잖아. 그럼 0의 위치가 여기가 되면서 이렇게만 그려져. 그럼 그런 경우에는 여기 0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구분해서 가야 돼. 알겠지? 무조건이야. 구분해서 가야 돼. 나중에 관련된 문제 질문하면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필수 23번. 다른 문제는 그냥 풉니다. 전자파가 특수 소재로 제작한 필름 한 장을 통과하면 그 세기가 75% 감소한다. 전자파의 세기를 처음 1024분의 1 이하로 줄이기 위해 필요한 필름. 그럼 얘는 감소하면 남는 건 몇 퍼센트 남는 거야? 25% 남는 거지. 그럼 한 번씩 통과할 때마다 4분의 1씩 남는 거죠? 분수로 표현하면. 그치? 그럼 처음에 전자파를 A 4분의 1씩 계속 곱해주는 거지? 그치? 이게 몇 이하? 처음에 1024분의 1 이하. 요거 푸는 거야 지금 끝. 그래서 A 약분되고 A는 처음 세기를 말하는 거야. 처음에 세기 말하는 거예요. 그럼 4분의 1은 2분의 1의 2n제곱 1024분의 1이 2분의 1의 10제곱 요 부등식 풀어주는 거죠. 근데 밑이 1보다 커요 작아요? 작죠? 방향은 반대가 되는 거죠. 그러면 n은 2로 나눠주면 몇 이하? 몇 이상? 5 이상임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답은 5장. 여기서 로그 보겠습니다. 로그는 딱 그래프만 볼 거야. 그래프 최소 전까지만 할 거야. 페이지 92쪽. 그리고 로그 함수는 연습 문제 숙제 안 낼게요. 알겠죠? 딱 연습만 할 수 있게끔만 확인 체크만 낼 거니까. 그다음 숙제 질문을 많이 하면 숙제가 적어집니다. 알고 있죠? 숙제 질문 많이 없으면 범위가 늘어나는 것 뿐이야. 진도는 쭈르륵 나가니까 내가 최대한 좀 줄여줄 수 있는 만큼 줄여줄게. 로그 함수 아, 20분 정도 15분 정도 남지 않았나? 지금 35분이죠. 시계가 5분 느린 걸로 알고 있어요.
3중 보이냐? 32분이야. 2분 느리구나. 오케이. 감안해서 수업 나갈게요. 그래서 아마 다 못 나갈 수도 있어. 저번처럼 중간에 끊을 수도 있어서 설명하고 하면 다 못 나갈 것 같긴 한데 그래프 그리는 것 정도까지만 나가면 될 것 같아요. 그래프 그리는 거 많이 안 나갈게. 적당히 나갈게. 자, 로그 함수의 정의 봅시다. 뜻. 요게 로그 함수의 정의. 그냥 로그에다가 y는 로그 ax 이렇게 함수 x랑 y 관계식 세우는 게 로그 함수고요. 얘도 그러면 미치의 범위에 따라서 그래프 개형이 달라지겠지? 지수 함수도 미치의 범위에 따라서 달라졌잖아. 0하고 1 사이였으면 감소했고 1보다 크면 증가했듯이 로그 함수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그렇게 됩니다. 근데 이거 봐봐. x가 0보다 크다라고 돼 있어. 우리 x가 0보다 크다라고 하면 음수 쪽이랑 0일 땐 따로 그래프를 못 그린다는 거예요. 우리 지수함수에서 우리 점근선이라고 배웠죠. y는 0, 그렇죠? x는 그렇지. x축, y는 0. 이제 평에 이동시켜서 막 바뀌었잖아, 점근선이. 얘도 마찬가지야. 얘는 x는 0이 점근선입니다. 그래서 그래프 그냥 그릴 때 그거 좀 주의해서 한번 표시해 볼게요. 그래 다시 그려야겠다. 공간이 저렇게 잡으면 안 되는데 다시 이렇게. 우리 음수 쪽이라 어차피 y축에 대해서는 그래프를 그리지 않을 거라서 이렇게만 그릴게요. 0하고 1 사이일 때 그리고 1보다 클 때 이렇게 해서 한번 그려볼게요. 그럼 얘를 좀 듣는 게 좀 더 낫겠죠? 그래서 오른쪽에 잠깐 얘만 잠깐 들고 지웠다가 거기에 개형 넘길게요. 자, 두 개 그려볼게요. 이거랑 이거 두 개 한번 그려볼게. 두 개 어떻게 그리는지. x는 뭐라고? 양수만 집어넣을 수 있어. 참고로 1 집어넣으면 0이죠. 로그의 a의 1은 0이잖아. 진수가 1이면 0입니다. 한번 2 집어넣을게. 2 집어넣으면 뭐가 나와? 로그 2의 2는 1이죠. 여기 지키고요. 4 집어넣으면 어떻게 해요? 로그 2의 4는 2의 제곱이니까 2가 되는 거지. 그러면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는 거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2분의 1 한번 집어넣을게. 로그 2의 2분의 1. 2분의 1은 2의 마이너스 1제곱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1이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고, 그 다음에 4분의 1 집어넣을게요. 로그 2의 4분의 1. 4분의 1은 2의 마이너스 2제곱이죠? 그러면 마이너스 2에 찍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림이 이런 식으로. 얘랑은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네. 그대로 옮겨주면 밑이 1보다 클 때는 끝. 이렇게 하면 안 되겠네. 여기다 주세요. 이때 성질을 쓸 거기 때문에 성질 쓸 공간을 놔둬주세요. 그 다음에 얘도 한번 볼게. 방금 했듯이 똑같이 할 거예요. 1 지난다 했고, 그 다음에 이번에 2분의 1을 집어넣으면 2분의 1 집어넣으면 로그 2분의 1에 2분의 1이니까 1이 돼버리죠? 밑과 진수가 서로 같습니다. 그 다음 다시 4분의 1 집어넣을게요. 4분의 1 집어넣으면 4분의 1은 2분의 1의 제곱이죠? 그러면 2로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겠지. 그래서 그림 일단은 이렇게. 그 다음에 2 집어넣으면 어떻게 해요? 2는 2분의 1의 마이너스 1제곱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1을 저는 찍히고요. 4 집어넣으면요. 4는 2분의 1의 마이너스 2제곱이지? 그래서 마이너스 1을 저는 찍히면서 이렇게. 그래서 어떻게 돼? 감소하는 그래프 형태가 그려지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범위 일일이 따져서 다 그래프 그렸어. 확인한 거 지웁니다. 이제. 그래서 결국엔 개형이 좀 다른 것 뿐이지 성질은 지수함수에서 배웠던 성질과 거의 유사합니다. 밑이 0하고 1 사이였으면 감소하고요. 밑이 1보다 크면 증가한다는 건 똑같지. 그래서 그걸 일단 써놓고 얘는 뭐하고? 감소하고 있고요. 얘는 뭐하고?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번 우리 정의형 한번 따져볼까? 정의형 어떻게 돼요? 정의형 0보다 크다. 얘도 0보다 크다. 따라서 x는 0보다 큰 모든 실수가 되겠고, 시험은 어떻게 돼? 함수값은 다 같죠?
오케이. 그래서 부함수의 치역은 그냥 모든 실수가 되겠습니다. 모든 실수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거지. 그리고 아까 말했던 점근선 어떻게 된다고? 무슨 축? y축이 점근선이야. 같은 말 뭐라고요? x는 0이라고도 쓸 수가 있겠습니다. 거기 한번 볼까? 성질 줄로 나와있죠? 정의역, 양의 실수, 치역, 실수 전체, 그 다음에 그래프는 뭐 지나는 건 솔직히 크게 의미 없고 y축을 점근선 갖는다. a가 1보다 크면 증가하고 영합을 셋으면 감소한다. 그리고 1대1 대응 맞죠? 1대1 대응이고요. 그 다음에 5번 y는 로그 ax의 그래프랑 y는 로그 a분의 x의 그래프는 x축 대칭. 자, 우리 x축 대칭이면 봐봐. 얘랑 얘는 당연히 x축 대칭일 수밖에 없는 게 a분의 1은 마이너스 로그 ax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잖아. 그럼 얘는 이 마이너스를 넘겨주면 y 대신에 마이너스 y가 들어간 거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게 똑같으니까 당연히 x축 대칭일 수밖에 없어. 따로 외울 게 없고요. 단 6번 별표 주세요. 6번 별표. y는 로그 ax랑 y는 ax 제곱은 y는 x의 대칭이다. 한번 이거 증명해 볼게요. 어렵지 않습니다. 자, 우리 y는 x 대칭 역함수 찾는 거잖아. 순서 어떻게 된다고? 첫 번째 x랑 y 바꿔준다. 바꿨죠? 두 번째 어떻게 하라고? y를 x에 대해서 표현해 주는 거야. 우리 그럼 로그 꼴을 무슨 꼴로 바꾸는데? 지수 꼴로 바꿔주면 되는 거지? 끝났네. 바로 나왔지? 끝. 그래서 뭐랑 뭐? 얘랑 얘는 무슨 관계? 역수 관계, 역함수 관계인 걸 확인할 수가 있겠지. 그래서 우리 이거 적어주면 그래서 적어주면 함수 관계 같은 말 y는 x 대칭이라고 우리가 적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 정도만 하면 될 것 같아요. 평행 이동 관련해서는 그냥 정리를 따로 하진 않을게요. 어차피 이거 지수함수랑 똑같아서 넘겨볼게요. 문제 다 풀진 않을 거고요. 몇 개만 풀어볼게요. 필수 1번 보겠습니다. 쉬운 문제예요. 얘는 그냥 단순 대입하는 문제입니다. F3은 4일 때 F12의 값을 구하라. 단순 대입해서 A 값 찾는 문제예요. F3 집어넣으면 로그 A의 9는 플러스 2는 4. 그럼 로그 A의 9는 2. 그럼 지수꼴로 바꿔줍시다. A의 제곱은 9. 그럼 A는 풀바 3인데 아까 말했죠? 밑은 무조건 1보다 커야 0보다 커야 돼. 그래서 A는 몇이야? 3. 다시 봐. 로 마지막 뭐가 하라고? F12 로그 3의 27 더하기 2네. 로그 3의 27은 3의 세제곱. 그럼 3 더하기 2니까 5가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금방 하죠? 다음 볼게요. 필수 2번. 로그 5의 x에 대하여 보기에서 오른쪽만 있는데 로그는 자, 그래프 먼저 그려볼게요. 밑이 몇이에요? 5, 1보다 커요. 1보다 크면 개형이 요거로 그려지는 거야. 요거 한번 그려서 해볼게. 그래프 그릴 수 있어야 됩니다. 로그 함수도 지수 함수랑 마찬가지로 원래 점근선부터 표시하는 거야. 점근선은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는 좀 이따 한번 평행 이동할 때 다시 알려줄게요. 그래프 개형은 얘는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1번 볼게요. 기억. 그래프는 1,0 지난다 맞죠? 지나고요. 니은 점근선 x축 아니죠? 무슨 축? y축. 디귿 정의는 실수성치 아니죠? 정의는 뭐보다 크다? 0보다 크다. 양의 실수. 리을 양수 x에 대해서 x값 증가하면 y값도 증가한다 맞죠? 증가하는 그래프 개형. 미음 y는 5의 x제곱의 그래프랑 대칭한다 맞죠? 두 함수는 뭐다? 역함수 관계 y는 x 대칭. 밑이 5인 로그 함수니까
위치 5인 지수함수랑 역함수 관계 맞네요. 답은 기억 리을 미음. 3번 보겠습니다. 여기 필수 3번, 4번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프 그리는 건 알아야 되잖아. 자, 볼게요. 자, 지수함수랑 마찬가지로 로그함수도 점근선을 먼저 표시해야 돼요. 점근선이라는 건 지수함수 점근선 뭐였어? 이 그 지수 뒤에 붙어 있는 상수를 그냥 우리 점근선으로 갖췄잖아. 지수함수 뭐 기억나요? y는 3의 x제곱 플러스 5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 점근선이 y는 5 그냥 이렇게 써주면 된다 했지. 그러면 로그에서의 점근선을 간단히 봐봐. 진수 있죠? 얘가 0이라고 썼을 때 나오는 값이 그냥 점근선이야. 왜냐면 진수 자체는 0일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진수는 0일 수 없으니까 안 되는 값 되는 거를 우리가 찾아주는 거지. 그래서 점근선은 x는 마이너스로 잡아버립니다. 그러면 그래프 그릴 때 제일 먼저 표시하는 거야. 항상 로그 함수랑 지수 함수는 그래프 그릴 때 점근선부터 표시하고 들어가세요. 그래야지 그래프가 깔끔해져. x는 몇? 마이너스 1. x는 마이너스 1은 이렇게 표시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이 y축과의 교점이 있냐 없냐 아니면 x축과의 교점이 있냐 없냐 이런 거 따져주면 좀 그래프 그릴 때 편하겠지? x를 0 집어넣어. 뭐가 나와? 로그 3의 1, 0이죠. 그럼 2네. 그래서 0,1을 집어넣는 거지. 얘를 지면서 그 다음에 밑을 봐야 돼. 진짜 밑이 3 맞죠? 진짜 밑 3 맞아. 그럼 증가의 감소에 증가하는 거지. 그래서 이 개형이 여기를 지나면서 그래프 그려줘야 되니까 따라서 그림이 이렇게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뭘 구하래 그 다음에? 정역 취업. 정역 어떻게 돼요? 뭐보다 크다? 마이너스 1보다 크다. 그래서 정역 쓸 때 x는 마이너스 1보다 크다. 치역은요 변화 없습니다. 치역은 평행 이동해도 그냥 실수 전체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거지. 얘는 변함이 없어요. 변함이 없어. 그 다음 2번 보겠습니다. 2번 뭐야? 로그 3의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똑같이 할게. 점근선은 뭐라고요? 진수 부분이 0이 되는 x값. 진수 부분이 0이 되는 x값. 이건 뭐야? 0이지. 점근선의 x는요. 그치? 그럼 원래 여기 x 앞에 있는 개수가 음수면 안 돼. 양수로 가야 돼. 우리 그래서 원래 그린 얘는 봐봐. 얘는 원래 이거였을 거야. 원래 이거였는데 x 대신에 마이너스 x가 들어갔지. 그럼 무슨 축 대칭이야? y축 대칭부터 생각하면 돼. 그럼 원래 그래프 말고 요거 있죠? 초록색 그래프는요 증가하잖아. 밑이 3이니까. 밑이 3이라서 증가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흰색으로 그리는 거는 초록색 그리는 거야. 증가하는 로감수 이렇게. 근데 얘를 우리 무슨 축? x 대신에 마이너스 x가 들어갔기 때문에 무슨 축 대칭? 얘를 y축 대칭해서 그래프를 그려주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찾고자 하는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좀 어렵지? 얘는 정의역이 뭐야 그러면? 0보다 작다가 되는 거지. 따라서 정의역은 x는 0보다 작다가 되는 거고요. 시역은 변함이 있다고 없다고? 없다고요. 그래서 얘는 실수 전체로 계속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가 그래프 개형 구하는 거. 마지막 필수 4번 평행이동 대칭이동 보겠습니다. 항상 뭐 먼저 하고 그래프는 점근선 표시. 그리고 x 앞에 있는 개수가 음수면 원래 거 그린 다음에 대칭하면 돼. 보통 y축 대칭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이거 하나 하고 그만 좀 끝낼게요. y는 로그 2x의 그래프를 x축으로 n만큼 y축으로 n만큼 평행 이동시켜. y축으로 n만큼 x축으로 n만큼 이거죠? 그래서 넣어주면 이항 시켜주면 이거죠? 그럼 이 모양 만들라는 거야. 무슨 나와 있는 거 볼게.
보면 여기 x는 앞에 1이야. 여기는 4잖아. 4를 묶어내야지. 묶어줄게요. 그럼 로그 성질 사용해야 돼. 이 로그 두 개의 진수는 곱하기로 해줬습니다. 그럼 뭐 해줘야 돼요? 더하기로 바꿔줘야지. 따라서 로그 2의 4는 2로 바뀌고요. 로그 2의 x-2 플러스. 그럼 정리. 로그 2의 x-2에다가 플러스 4. m은 2, n은 3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자, 페이지 96쪽 224번까지 풀어오시면 되겠고요. 오늘 숙제 범위는 로그랑 지수함수 조금 냈어. 다음 시간에 이제 연습해서 할 수 있게끔 해줄 거니까 일단 오늘 로그 위주로 시험 냅니다. 일단 로그 위주로. 남은 시간 동안 정리할 시간 드릴게요. 정리해주세요. 그리고 카톡 잘 봐요, 얘들아. 클리닉 부르는 거. 숙제 잘 안 해오거나 테스트를 안 주면 클리닉 부르니까 잘 보세요.